안녕하세요. 예술과 사랑 제 21강 사랑의 가벼움과 무거움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한 내용들을 좀 잠깐 복습을 해보고 다시 이번 시간 세 번째 시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이 내용이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베토벤의 현악 4중주 14번 C샵 단조를 모방해서 소설로 형상화시키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 또 사랑에 대한 문제, 또 글쓰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자유나 차이들, 또 가벼움, 이런 어떤 주제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이제 현악 사중주가 이루어지듯이 토마시, 그다음에 테레사, 그다음에 사비나, 또 프란츠라고 하는 네 명의 이 주인공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누려야 될 어떤 자유와 그것들을 막고 있는 어떤 이제 무거운 주제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 차이들을 우리가 만들어냄으로써, 또 차이들을 우리가 인정함으로써 그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무거운 그 도덕적인 관습 이런 것들에 이제 눌려 살았었는데, 물론 이제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는 방식에 있어서 도덕적인 거, 뭔가 형이상학적인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 키치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가벼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것들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토마스와 이 사비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분방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성도덕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체시키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그 무거운 삶의 여정들을 벗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형이상학적인 어떤 가설, 특별히 이제 사람들은 의미를 찾고 또 어떤 가치나 중요성들을 찾기 위해서 자꾸 어떤 규칙이나 규범들을 이제 만들어 나간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규칙이나 규범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통일시켜야만 하고, 하나의 일관적인 어떤 원리나 원칙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일과 다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서 하나의 어떤 규범이나 규칙, 이것들을 찾아 나가는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쿤데라는 이 토마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차이를 찾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똑같은 여자이고 또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 토마시가 하는 어떤 바람둥이의 역할은 이건 이제 상징적인 역할이긴 하지만, 25년 동안 이제 200명의 여자를 만나면서 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적인 그 몸이 아니라 그 몸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차이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진정으로 여자를 여자로 만들어주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을 완성해주는, 또 그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랑과는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여성의 어떤 그 몸을 통해서, 또 이 성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100만 분의 1의 차이,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원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랑의 본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고상한 것으로,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생식세포와 신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 어떤 중간자, 그래서 생식세포를 이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신과의 합일, 또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어떤, 또 어떻게 보면 타자를 굉장히 그 돕고, 그 타자를 통해서 또는 이제 타자의 어떤 자아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타자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어떤 자신이 희생하는, 또 이제 타자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토마시는 아주 철저하게 이 생식세포에 머물러 있고, 그 생식세포의 이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그런 어떤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100만 분의 1의 차이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자꾸 그것을 이제 어떤 보편적인 원리나 도덕적인 원리로 이제 수렴하려고 하는 것들은 자신들은 이제 반대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쿤데라가 그러니까 유태인으로서 이제 그 과거에 겪었던 어떤 전체주의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고 그것들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그 가장 기초적인 또는 이제 우리의 인식의 어떤 그 차이들을 바꿀 수 있는 인식의 어떤 그 가치관들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소설의 방식으로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이제 정치적인 전체주의를 벗어날 것인가?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 전체주의 또 전체주의에서는 자꾸 우리에게 하나의 몸 또 하나의 동일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슬을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어떤 성관계에서 100만 분의 1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부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일부일처 또는 이제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 뭐한 사람과의 관계만 영원히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전체주의 또 전제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성도덕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올바르고 그렇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타부시 되고 잘못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토마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체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저항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성관계들을 통해서 100만 분의 1의 차이를 찾고 그것들 계속해서 이제 탐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권위에 대한 도전, 성도덕에 대한 어떤 도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계속해서 이제 이 정치적인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섭게 인간들을 이제 지배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이야기들 가운데서 토마시가 이제 의사로서 10년간 뇌를 다루었지만 사람들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99만 9,999의 유사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동일성들의 기초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없다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그런 어떤 99만 9,999의 유사점을 벗어나서 100만 분의 1의 차이를 추구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 100만 분의 1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토마시가 보면 이제 그 육체에 대한 욕망 또는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하나의 틀 이런 것들이 이제 100만 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성관계에서만 드러난다. 다른 것에서는 이제 다 똑같고 왜냐하면 이제 규범화되고 어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똑같아지게 되는데 이 성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자신의 은밀한 그런 관계이고 가장 은밀한 부분이고 또 은밀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100만 분의 1이 이 차이가 완전하게 이제 드러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제 테레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전체주의에 대한 어떤 공격, 또 전체주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또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이제 그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억압의 기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교육하는 것들이 내 몸도 다른 사람과의 몸과 똑같을 것이다, 또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들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 수용소의 사고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동일성, 몰 개성성, 자신 어떤 그 개별성이 개체성들이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하나의 원리로 이제 수렴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머니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일성의 차원에 있는 세계, 하나의 규범, 그리고 그 규범을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 규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테레사는 이제 그런 어떤 세계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고 전체주의 어떤 세계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했고 그래서 차이를 만들려고 했죠. 그런 어떤 차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토마시와는 달리 토마시는 이제 그 차이가 육체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은밀한 그 100만 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테레사는 이제 그 차이가 바로 정신적인 어떤 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주길 바라고 자기 사랑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기를 이제 원하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생식세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온전히 자기에게 특별 대우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차이가 이루어지기를 이제 원하는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토마시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차이를 물론 이제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차이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이 성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이들, 그러니까 정신적인 차이보다는 이제 육체적인 그런 어떤 차이들을 보여주려고 이제 시도한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그 더 실제적인 어떤 백만불의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해볼 수 있겠지만, 과연 이제 그 테레사가 생각하는 차이와 그다음에 이제 그 토마시가 생각하는 어떤 차이,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였고, 그런 어떤 시도인데, 그 테레사는 육체적인 방식에서 동일성을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에서 이제 정신으로 가고 있다라면, 이 토마시는 그 정신적인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전체주의에서 육체로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현실적인 것인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논의할 때 인간은 과연 생식세포 없이 또는 생식세포를 무시하고 마치 이제 그 신들의 사랑처럼 뭐 넥타르라고 하는 걸 서로 나눠 먹으면서 서로 그 영혼의 결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사랑을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랑의 우상이거나 아니면 사랑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저런 것들은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아주 가벼운 그런 사랑들이고, 그런 어떤 가벼운 사랑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식세포, 인간의 욕구, 욕망, 이런 것들에 기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뭐 이혼율이 50%가 넘고 뭐 남자의 50%가 바람을 핀다고 그러는데, 남자의 50%가 바람을 피려고 그러면 여자의 50%도 상당히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물 흐르듯이 그냥 단순하게 A하고 사랑 관계를 나눴다가 다시 B로 가고, B에서 뭐 약간 권태감이나 실증이 나면 C로 가고, 이게 이제 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과연 누가 70억 인구 중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이상적인 사랑, 뭐 소크라테스의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금 테레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고귀한 어떤 정신적인 사랑을 꿈꾸냐, 이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맞춰서 살거나 아니면 그 맞춰 살다가도 또 금세 권태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들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생식세포가 갖고 있는 백만불의 일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차이 때문에 뭐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이 가능하고, 그랬다가도 뭐 3개월, 뭐 길게는 3년 넘지 못하고 또 다시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생식세포에 기반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육체를 떠나서 육체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한 번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회의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여러 번 산다라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더 좋은 사랑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이제 그 죽은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뭐 생존하게 되는지, 죽음 이후의 어떤 체험, 또 죽음 이전의 체험, 뭐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된다라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는 딱 한 번만 사는 거죠. 딱 한 번만 살기 때문에 그 한 번 사는 삶 속에서 뭔가 중요하고 뭔가 우리에게 욕구 만족이 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질적인 쾌락이라기보다는 어떤 육적인 쾌락, 어떤 욕망의 만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강렬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생식세포에 근거한 그런 어떤 쾌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녀가 만나서 그런 어떤 관계들을 맺고 그 관계들을 통해서 뭔가 유희에 도달한다라면 그것으로서 정당한 것이지, 뭐 그거에 대해서 이게 도덕이 아니네, 뭐 사랑이네, 사랑이 아니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천박한 것이고 촌스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을 마치 신처럼 천사처럼 규정하려고 하는 굉장히 오만한 시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밀란 쿤데라가 갖고 있는 태도이죠. 인간은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거죠.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비를 봐도 발기를 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자동 반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생식세포의 작용들이 있는데, 마치 그것들은 굉장히 저열한 것처럼, 또 동물적인 것처럼, 또 그것들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천박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사비나와 프란츠의 경우에 있어서도 프란츠는 뭔가 이제 정조관념, 뭔가 한 남자나 한 여자가 서로에 대해서 지켜야 될 예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삶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인간의 관계, 육체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들게 마련이고, 연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길어야 뭐 3년, 4년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대부분 다 시큰둥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그 태도,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애정, 이것들은 이제 그런 육체적 관계들을 벗어나게 되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초코파이 정처럼 그 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어떤 관계가 이제 설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생식세포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생식세포는 끊임없이 그런 어떤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그런 어떤 육체적 관계들을 원하기 때문에, 뭐 그것에 자기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으려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신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어떤 그 도덕 관념, 뭐 성관념, 뭐 이런 것들을 부시고 나가려고 하는,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렇게 미지의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 생식세포의 이제 기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들 이제 막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허위이고 현실의 억압이고 무거운 이상이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팽창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것들을 확대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그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어떤 잘못된 그런 경향성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간에게는 이런 어떤 그 유물론자의 어떤 자동 반응으로 이야기를 토마스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밀란 쿤데타라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제 여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생식세포가 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흥분을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관계들을 맺게 되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물주가 준, 또는 인간이 그렇게 태어난 하나의 이제 자동 기계로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들이다. 근데 뭐 그것이 뭐 그래서 이제 뭐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거나 아니면 수많은 남자들을 거느리는 뭐 이런 것들이 뭐 문란하다, 뭐 성도덕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생식세포에 대한 어떤 부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인간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천사나 신의 어떤 그런 상태를 이제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필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섹스라고 하는 어떤 틀 속에서 분명히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어리석은 시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벗어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오스트랄피테쿠스임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랄피테쿠스가 아닌 것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인데, 그게 이제 무거움으로 가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계속 갔다가 무거움으로 갔다가 다시 가벼움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가벼움에 있다가 또 다시 무거움으로 이제 가게 되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변증법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것들은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 무거움의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그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키치라고 하는 이제 문제였습니다. 이 키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형이상학적인 정언 명제, 또 무조건적인 어떤 동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정언 명제라고 하는 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자,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런 이제 그것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경험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인가?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까마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경험한 그런 어떤 단서 조항에서는 이제 검은 까마귀인데, 앞으로 이제 이 까마귀가 흰 까마귀나 뭐 빨간 까마귀가 나올 수도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그 백조라고 하는 것도 흰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블랙 백조, 그러니까 그 검은 백조가 이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법칙들은 항상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시간이나 공간이 바뀌게 되면 이제 항상 그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데, 이 마찬가지로 이제 성에 대한, 또 이 인간 관계, 사회적인 관계로서의 이 사랑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일부 일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또 인간이 소멸할 때까지, 인간 종이 소멸할 때까지 그게 모두 다 모든 그런 어떤 결혼 제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런 어떤 제도가 이제 유일한 제도고 가장 우수한 제도고 가장 필연적인 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정원적인 또 무조건적인 동의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밀란 쿤데타는 키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전체주의 사고 파시즘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이것을 깨려면 이 사랑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마치 이제 이 키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이 의미는 19세기 말에 그 굉장히 저급 예술인데 이 저급 예술이 마치 고급 예술인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키치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인데 마치 이게 이 쓰레기가 어떤 고고한 형이상학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뭔가 굉장히 유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제 키치 문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신과 똥의 이 대립 관계들을 이야기했는데 둘 다 양립할 수 없는 것이죠. 신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라면 똥을 쌀 수 없고 똥을 산다라고 하면 그건 신이 될 수 없는 이런 어떤 관계인데 인간이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마치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이 마치 신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신과 똥의 그 양립 불가능성들을 무시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똥을 싸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신이 될 수 없고 똥을 싼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간에게 맞는 사랑이 있는 것이고 신은 또 인간과는 다른 똥을 싸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천사나 신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서로 다르다.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꾸 이제 인간이 마치 이 신과 동물 사이의 중간자로서 그런 어떤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생식세포가 없는 그것들이 전혀 기능하지 않는 여기서 이제 생식세포는 똥의 역할과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그 100만 분의 1의 차이를 찾는 그것도 이제 육체적인 관계에서 성관계에서 100만 분의 1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인데 마치 그런 게 없는 것처럼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생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굉장히 부분적인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들이다. 그게 이제 바로 키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상적인 사랑, 뭐 무거운 사랑, 또 본질적이고 완전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키치의 사랑이다. 마치 인간이 신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신의 사랑을 지향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성관계를 맺었냐 맺지 않았느냐 또 뭐 그 예수도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불경스러운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절대 성행위도 하지도 않았을 거고 예수도 또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근데 예수도 이제 그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하죠. 여자를 보고 간음을 한 사람, 아니 이제 여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이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예수가 이제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한 번도 갖지 않았을까?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라면 그 인간이기 때문에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가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없죠. 예수는 이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 되어야 되니까 예수의 머릿속에는 절대로 그런 어떤 음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어떤 가르침은 이제 굉장히 더 파격적이죠. 여자하고 실제로 이제 몸을 그렇게 겹치는 것이 간음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 것도 이제 간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대적인 형태의 그런 죄의 관념들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것들을 과연 이제 인간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은 끊임없이 생식세포가 기능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비를 보고도 흥분하는 것처럼 그것은 이제 호르몬의 분비에 의해서, 우리 생식세포에 의해서 뭐 당연히 이제 벌어지는 것들인데, 그게 수치스럽다. 아니면 이제 그것들을 마치 이제 신성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과연 이게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질 수 있죠. 자, 우리 뭐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 성직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뭐 여성 사제를 또 세우지 않는 이유,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것들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제 밀란 쿤데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것도 다 키치적인 것들이죠.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음으로써 어떤 신성한 삶, 뭔가 이제 그 도를 갈구하는 그런 어떤 삶, 그래서 어떤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삶인데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생식세포가 이제 있는데 그 생식세포를 이제 제거할 수 없고 그게 아무리 이제 그 선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게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 플라톤의 이제 국가에서도 보면 이제 케팔로스라고 하는 이제 노인이 가장 행복했던 거가 뭐냐면 이제 나이 70이 넘어서 그런 어떤 성적인 욕구가 사라져서 그런 어떤 악마로부터 자신이 해방되었을 때 굉장히 기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마치 그런 것들이 죄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밀란 쿤데라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키치의 가장 근본적인 테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인간은 똥을 싸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성적인 욕구나 욕망들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밀란 쿤데다의 그 토마시를 굉장히 경멸하는데, 이 사람이 뭐 25년 동안 그 200여 명의 여자들과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어떤 관계들을 맺는 걸 왜 우리가 이제 비난하냐 이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똥을 싸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고 생식세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승인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제 아니다, 이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려면 그런 근거들이 있는가? 너도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고 너도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를 참고 그 욕구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 욕구를 감추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오히려 자신의 욕구나 욕망들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배출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억압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잘못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마치 이제 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처신하는 어떤 세계, 이게 이제 미학적인 세계이고, 이런 미학적인 세계를 구상하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다, 파시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똥을 싸고 있고 또 여전히 우리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갈망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어떤 생식세포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야만 한다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 키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밀란 쿤테라에 따르면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이제 파시즘이고, 그 파시즘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키치를 이제 훼손하는 것을 이제 모든 삶에서 추방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주의에서 이제 키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상, 뭐 도덕, 무거움, 영혼 회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어떤 원리나 원칙, 의미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쿤데라는 이제 키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기 때문에,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 일정한 원리나 원칙들을 수용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바보가 되는, 그냥 다수의 군중, 개와 돼지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훈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키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개인주의의 발현, 개인주의, 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우리 국가, 우리 회사, 뭐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이건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연대감들인데,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연대감을 깨는 것들인데, 이런 어떤 연대감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바로 이제 개인주의, 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뭐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많죠. 뭐 회사에 들어가면 회식을 해야 된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돈을 걷어가지고
또 서로 이제 뭐 공용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연대감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나는 회식 가고도 싶지도 않고 뭐 회비를 내고 싶지도 않은데 그걸 이제 무조건 내가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은 회사고 뭐 같은 집단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개인주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의주의. 회의주의도 끊임없이 그 삶 자체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또 그 사회적인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제 물음을 던지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전체주의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 우리 어떤 수령 동지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의문을 품어,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 이런 것들은 이제 용납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그런 어떤 타부시 되는 그런 가장 그 강력한 권위에 대해서 뭔가 회의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이러니, 이건 이제 역설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역설도 이제 마찬가지로 전체주의를 무너뜨리는 이제 것인데, 기체 왕국에서 이제 모든 게 다 진지해야 돼요. 무거워야 돼요. 중요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비꼬는 것이죠.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비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야유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전체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남자를 좋아하는 뭐 남색이라든지 레즈비언, 뭐 이런 어떤 동성애, 이것도 우리가 교미에서 번식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식세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이건 이제 그 전체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생식세포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미에서 번식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신성한 불가침, 이것들을 이제 레즈비언이라든지 뭐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갖지 않고 서로 이제 그 성적인 만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아이를 이제 많이 낳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상의 가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그 유대인들, 그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인들, 여러분들 뭐 그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검은 옷을 입는 이제 유대인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정통파의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홀로코스트 때문에 600만이 죽어서 인구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무슬림도 이제 마찬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에 피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7, 8, 뭐 아주 많은 아이를 낳고,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모든 행동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